안녕하세요. 수능화학 강사 이혁재입니다. 제가 준비한 클립 두 번째 클립입니다. 첫 번째 클립, 올해 수능화학 분석을 통한 수능화학의 앞으로의 1년 동안의 공부 방향성 그 클립 먼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올해 수능화학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본질이요. 결국에는 시간 안에 푸는 게 참 힘들다. 준 킬러에 좀 집중을 하고 킬러는 뚝심 있게 1년 동안 꾸준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준 킬러를 풀지 못하면 킬러가 없다. 라는 그런 클립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어떻게 네가 수능화학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시간 안에 풀기 힘든 수능화학 시험을 잘 풀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장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홍보, 저에 대한 홍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연간 커리큘럼 1년치를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생 관리인데요. 저 관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 고3의 경우에는 관리란 결국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유도하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로서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겨울학기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수능화학은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명확하게 컨셉이 정해져 있죠. 30분 안에 20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게, 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거. 20문제 풀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래서 20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결국에는요, 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저 이혁재 수능화학의 그 정체성은 확실합니다. 컨셉이 명확해요. 고속 문제 풀이 능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바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저 직관적인 문제 풀이죠. 직관적으로 시간 제한 없이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일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어떨 땐 저렇게 풀고가 아니라 이 이용에서는 일관된 문제풀이 바로 보자마자 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자, 이혁재 수능화학의 장치 세 가지는요. 로직과 비율풀이와 포맷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각각 로직과 비율풀이와 포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 세 가지가 모여서 이제 고속 문제풀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시간이 모자랄까요? 왜 시간이 모자랄까요? 몰라서요. 맞아요. 몰라서죠. 근데 정확히 뭘 모르냐고요. 우리 화학 선택자들은 현역 기준으로 봤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화학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죠. 그럼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해서 알아요. 뭐 주제, 개념 이런 거 모를 리가 없죠. 유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뭘 모르냐면 출제된 문제를 보자마자 이 주제의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고민 없이 시간 지연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을 이렇게 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바로 준비된 세팅 작업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는 모든 유형마다 일관적인 문제풀이 로직이라고 하죠. 논리예요. 이 문제를 보면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아.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주요 개념,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테크닉들을 총칭해서 로직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모든 1년간의 교재와 수업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문제 풀 때도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뭐 순차적 이온화제 같은 뭐 유형 41번이네요. 이런 유형의 경우에 얘들아 이런 로직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학생들은 이걸 공부를 하고 문제의 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이게 문제풀이가 체화가 되면요. 바로 실전에서 유감 없이 고속 문제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 41번째. 자, 14번째 완결점 구간 찾기는 딱 이 로직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학생들은 바로 문제 보자마자 들어가게 되고요.
또 3단원 킬러 문제 접근법 로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빵! 자, 여기 있는 로직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56번이네요. 유형 56번 몰롱도관 전기작 중성식 활용. 이것도 보자마자 이 로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형별 문제풀이 로직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1년 동안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포맷인데요. 자, 요것은 이제 일반적인 강사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 건데, 자, 수능 시험장이요. 상당히 긴장되잖아요. 당황스럽고 생각보다 페이퍼가요.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 막 중구난방으로 풀다 보면 풀 수 있는 것도 못 풀고 뭔가 아이디어가 보일 듯 말 듯한데 본인이 페이퍼에 쓴 거 보고 자멸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자, 포맷이란 이런 겁니다. 문제를 풀 때 페이퍼에 일관적인 쓰기 툴을 제가 각 유형별로 또 정해줘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는 페이퍼에다 이런 식의 쓰기 툴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뭔가 보이지 않던 아이디어도 보이게 되고 문제풀이 속도도 증가할 수 있어 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중화반응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은 중화반응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푼다는 거죠. 페이퍼에다가. 이것은 로직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풀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유형마다 페이퍼에 쓰는 쓰기 툴까지 저는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율풀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저의 수능 문제풀이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단원, 4단, 특히 1단원, 4단에서 많이 쓰는 건데 킬러 문제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손쉽게 풀 수 있을까? 자,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조건도 상당히 많이 주어지거든요. 자, 비율풀이의 본질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숫자로 지정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쁜 숫자들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색다른 문제풀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풀이의 신세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깐 화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제가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수능 모든 과목은 서술형이 아니죠? 근데 우리 수능 화학의 보기는요, 항상 이런 게 나와요. 몇 분의 몇이야? 몇 대 몇이야? 몇 배야? 누가 더 커? 산이 세? 염기가 세? 그럼 액성이 산성이야? 액성이 뭐야? 전부 다 비교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이기 때문에 비율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자, 보여드리면 어머님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x분의 y를 구하려면 분모와 분자 x값과 y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나 x값과 y값을 구하지 않고 x분의 y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풀이죠. 그게 훨씬 빠른 풀이죠. 이거예요. x분의 y를 구할 때 x값과 y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x값 y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x 대 y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x 대 y가 1대 2라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x분의 y를 구하라는 보기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x값이 1, y값이 2, x가 2, y가 4인지 x가 3, y가 6인지는 전혀 저의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율풀이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테니까 제가 뭔가 하나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미지 파일로 좀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중화반응입니다. 개정 후의 문제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고요. 어렵습니다. 네.
제 제자의 풀인데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 제자의 풀인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뭔가 이렇게 조금 이쁘게 적어놓은 게 좀 보이고요. 숫자도 잘 안 보이지만. 자, 그런데 이 킬러 문항에 대한 EBS 해설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자, 정확한 풀이죠. 물론 EBS 해설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들이 좀 포함됐으니까 좀 분량이 늘어났긴 하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보면 느낄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에 있는 제 학생의 풀이와 EBS 풀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길죠? 이거는 정확한 풀이에요. 그러나 수능 시험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직관적인 풀이라 함은 누구보다 빠르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직관적인 풀이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직, 포맷, 그리고 마지막 비율 풀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현장에서 고속 문제 풀이 능력으로 발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년의 커리큘럼을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개념 완성 크게 4개죠. 대부분 과탐은 보통 4개는 아닙니다. 겨울학기 개념 완성, 그리고 3월 학평 이후 6월 모평 전까지는 아니고요. 3월 학평 이후에 심화 개념이 보통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속 문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테고리가 저는 여기서 심화 개념도 2개로 나눴어요. 간단하게 제가 여기 지금 키워드 적힌 거 말씀드릴게요. 자, N은 농부는 이제 강좌 교재명이고요. 자, 전범위 수능 개념 정리를 하겠죠. 당연히 수능에 나오는, 내신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수능에 안 나오는 개념과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 전범위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3개년 수능 기출 바로 들어갑니다. 유형 분석을 해야 돼요. 경향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여기 안에 당연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유형화시키고 그에 따른 로직이나 포맷 같은 것도 제가 특히 비율풀이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현역이 경쟁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첫 번째 클립에서. N수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을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겨울방학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3월, 6월 중간에 겨울방학 때 소홀히 했다가 3월 이후 6월 이후 중간에 들어오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자, 심화 개념 들어갑니다. 3월 학평 이후가 되겠네요. 3월 학평 이후에 이제 킬러 주제와 준킬러 주제, 자, 킬러, 준킬러 각각 5개 주제씩만 집중해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역시 킬러 주제, 준킬러 주제에 따른 유형화 로직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 특히 저의 시그니처 강의가 바로 황금비라는 것인데, 바로 킬러 주제, 양적 관계와 중화 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준킬러 주제, 몰, 그리고 중화 반응과 관련 있는 준킬러 주제, 몰농도와 pH 총 5개의 주제를 집중할 거고요. 여기서 바로 비율풀이를 전폭적으로 활용을 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이제 준킬러 편 치트키라고 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클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준킬러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 안 되면 킬러를 아예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준킬러가 없으면 킬러도 없는 거잖아요. 40점을 확보하려면 준킬러 완벽히 잡아야죠. 그래서 아까 황금비에서 3가지 준킬러 주제 미리 했고요. 나머지 5개 주제를 집중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속 문풀. 자,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고강도 문제풀이를 하는 시기인데, 세상에서 하나뿐인 화학책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제가 제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요. 문제풀이도 고강도로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화학책, 이 커리큘럼은 이따 이미지 파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각성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파이널 시즌에 보는 것이고, 이것도 이따가 이미지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월과 2월에 진행되고요. 교재 2권입니다. 역시 고2 때, 자, 우리 표준어를 안 써서 좀 죄송하지만 빵꾸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전범위를 하는 수업이고요. 자, 기본 문풀 로직 훈련 시작하고요. 비율풀이 연습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해하는 그런 시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대면 클리닉이건 온라인 클리닉이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이고 우리 학생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부족한 실력을 정말 엄청나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3월부터 치고 나갈 수가 있고 N수생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시그니처 강의인데요. 자, 올해 2020년도 마찬가지였고요. 2021년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단원과 4단원에 집중된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비율로 쉽게 세팅을 하고 문제를 깔끔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하는 그런 커리큘럼. 그래서 학생들은 대단히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킬러를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6월 달이네요. 자, 정확하게는 6월 모평 끝나고입니다. 자, 6월 모평 끝나고 한 4주 정도 40점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업이죠. 5가지 준킬러 주제 집중하고요. 자, 우리 시험 페이지가 총 4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준킬러들 집중되어 있으니까 요걸 빠르게 해결을 해서 4페이지의 킬러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수업. 중요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역시 준킬러 모든 유형마다 일관적인 로직과 포맷을 학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수능화학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맞는데 현장에서는요. 준비된 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일관적인 문제풀이 로직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들어가야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9월 모평 전에 끝나는 겁니다. 7월, 8월 2달간 진행되고요. 역시 강도 높은 문제풀이. 이때부터는 이제 자체 제작한 고난이도 문항을 많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EBS하고 수능기출 변형 문제도 많이 풀 거고 중간중간에 실전 모의고사도 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올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수능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수능 전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 전날에 시험에 꼭 나오는 모든 주제, 유형, 로직, 포맷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한 권의 책.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쉬운데 나만 자꾸 틀려. 그래서 내가 그 책에다가 나만 자꾸 틀리는 문제든 개념이든 옮겨 적을 수 있는 책. 그러면 수능 전날에 딱 얇아요. 책이 되게 얇거든요. 이거 한 2시간에서 3시간만 쭉 스캔해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면 다음 날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 노트라고 하고 학생들은 이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는 한 사실 본인이 만드는 게 제일 좋으나 우리 현역들은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동시에 고강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거라는 것이죠. 한 70여 가지 됩니다. 수능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화학의 모든 전범위 통틀어서 70여 가지 유형에 따른 모든 로직과 포맷이 정리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단권화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각성 모의고사 파이널인데요. 저희 그 팀혁이죠. 우리 조교들도 많지만 그 조교들 중에서 전문 출제자는 따로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파이널에 필요한 모의고사가 뭘까? 진짜 적합한 게 뭘까? 수능 경향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난이도도 3가지로 나누거든요. 물수능, 불수능 대비해서 난이도별로 나눈 그런 모의고사라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브론즈, 실버, 골드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3단계별로 물수능과 불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들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배제하는 게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천편일률적인 해설이 아니라 진짜 학생한테 배운 대로 학생한테 배운 로직대로 정말로 빨리 풀 수 있는, 쉽게 풀 수 있는 비율, 심플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해설, 독보적인 해설로 모든 해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의고사, 각성 모의고사입니다. 자, 파이널 이후 9월 모평 이후에 수능 전까지 실력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각성이라 한번 지어봤고요. 그래서
이 파이널 시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파이널 시즌에 유입된 수강생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까지 제가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역시 또 중요한 거죠.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가 아니라 아마 첫 번째 클립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붙잡아 놓고 클릭하는 건 고1, 고2 학생들한테 먹히는 것이고 고3은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도록 유도하는 게 고3 강사의 의무고 제가 추구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거고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학생의 실력이 퀀텀 점프하는 기간, 피크 찍는 기간을 반드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튜브 채널 활성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매회 수업 시간 복습 영상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서 우리 오픈 카톡창,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올려주고요. 중요한 건 문제 너무 많잖아요.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질문지를 제가 다 받습니다. 받고 1년 동안 다 받으면서 수업 시간에 해결해주지 못한 주요 문항, 공통적인 질문이 많은 것들을 위주로 뽑아서 제가 매주 아이패드 전자칠판으로 녹화를 해서 역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올려요. 이렇게 올립니다. 뭐 자세히 잘 안 보이지만 우리 고3 반별 오픈 카톡창을 통해서 링크를 올리고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추가 문프를 올리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키워드와 로직 같은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주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상세하게 올려요. 그래서 학생들은 커리큘럼 소개 및 매회 수업 때 뭘 하겠다라는 커리큘럼 소개 및 추가 문풀의 경우에는 우리 혁쌤이 이러한 문제들 몇 번을 풀어놓는데 이 문제가 어떤 주제고 이거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본인한테 필요한 문제만 골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학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해서 집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3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요. 1년 동안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혹시나 우리 제자님들 저를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뜸하게 올려요. 그러면 좀 혼을 내주세요. 초심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혼내주시면 열심히 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험생들 분들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할 거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뒤에 6월 모평 이후에 파이널이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 그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제가 하나씩 학생들마다 오답 노트 만들어 줄 거예요. 잘 안 풀거든요. 모의고사 틀리면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고 이 주제 틀린 문항과 비슷한 주제의 문항을 처방전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학생들은 요것을 한 15주 분량이 쌓일 거예요. 6월 이후로 파이널까지 15주 정도 쌓이면 상당히 많은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겠죠. 계속 보세요. 반드시 실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월과 6월과 9월 시험이 끝나면 3월 학편, 6월 모평, 9월 모평 끝나면 학생 수가 많든 적든요. 무조건 한 번씩은 저와 1대1로 시험지 분석을 해요. 틀린 이유를 쓰게 하고 왜 틀렸는지. 왜냐하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학생들이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틀리는 거 또 틀리거든요. 똑같은 주제, 똑같은 유형이 틀려요. 이게 모르면 걸까요? 발전이 없는 거고요. 발전이 없는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물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같이 상담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반드시 개선하게끔 하는 그런 반성의 장, 희망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도요, 의외로 이걸 통해서 진지하게 이 시간을 임하게 되더라고요.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반성의 장이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혁재 화학 도대체 너 누군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 이끌어갈 건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올해 2022년 고3 출강학원 겨울학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는 지금 너무 설레입니다.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달렸지만 내년 한 해 우리 또 어떤 착하고 매력적인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하는 이쁜 학생들 만날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학생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10배 이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강사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재밌게 우리 학생들 잘 이끌어 갈 거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